프놈펜에서 호치민으로 가는 슬리핑 버스를 이용해 봅니다. 베트남이든 캄보디아이든 슬리핑 버스를 이용하게 되면 신발을 벗어 검은 봉다리에 넣어 버스를 타야 하는 건 동일하네요. 이제는 국경버스를 탄다는 설레임보다는 어느 구간, 어디에서는 어떤 점이 불편한지를 알아버린 익숙함으로 인해 호기심 가득한 시선을 잃어버림과 함께 미지에 대한 기대감도 없어진 탓에 여정의 흥미로움이 많이 사라진 아쉬움이 있나 봅니다. 슬리핑 버스는 3열로 좌석이 배분되어 있어 통로가 비좁은 편이며 버스 내에 배낭을 들고 타기에는 공간의 여유가 적고 1층, 2층으로 좌석이 구분되어 있어 좌석 번호를 찾기가 조금 불편하네요. 프놈펜을 출발하기 전 버스 안내원은 승객들의 여권을 제출받습니다. 베트남 입국 관련 비자 유무와 캄보디아 출국을 위한 제반 조건이 맞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겠기에 국경으로 가는 동안 버스 안내원은 입출국에 필요한 서류를 승객들을 대신해서 검토 작성하는 일을 처리해 줌으로 인해 출입국 절차에 있어 승객들은 개별 입국자들보다는 상당한 편리를 제공받게 되는 느낌인가 봅니다. 호치민으로 가는 국경버스는 여러 회사에서 출발하지만 완행급이 아닌 회사는 금호 3코 버스와 단단버스인가 봅니다. 그중 아침 이른 시간 출발하는 금호 3코 버스는 슬리핑 스타일이네요. 요금의 일반 좌석보다 10불 정도 더 비쌉니다. 오래전 호치민에서 하노이까지 36시간 정도의 슬리핑 버스를 타본 기억이 있기에 멀미에 약한 현지인들의 멀미 봉지 그리고 지겨움 등이 있어 슬리핑 버스를 좀 싫어하는 기억이 있지만 아침 일찍 출발하다 보니 이 시간대 출발은 슬리핑 버스뿐이라 그냥 타게 되었습니다. 프놈펜에서 출발하여 2시간 정도 지나면 첫 번째 휴게소에 들리게 되는데 여기서 베트남으로의 입국을 위한 준비물, 베트남 돈과 베트남 유심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보여지네요. 국경에서의 구입보다는 바가지가 덜한 느낌이기에 최소 100불 정도는 여기서 환전을 하고 5달러 정도의 베트남 유심을 구입합니다. 시아눅에서 급히 떠나오다 보니 출발 전 베트남 유심과 베트남 동을 챙겨서 출발하지 못한 준비성 부족으로 불필요한 지출을 하게 됩니다. 환전하고 유심수하고 유심 25,000위에 동남아 유심은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과는 달리 특별한 절차 없이 그냥 자신이 사용하던 폰에 기존 한국 유심이든 캄보디아 유심이든 빼내고 아니면 추가로 끼워서 유심 포장에 적힌 숫자대로 입력하면 국경 지나면 자동으로 길거리 어디에서나 데이터 수신이 가능한 상태가 되는 편리함이 있는데 현지 유심을 사서 끼우는 것을 망설이는 교민분들도 의외로 많은 것에 놀랍기도 한 것이 돈이 넘쳐나는 시아누쿠빌이어서 그러나 봅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보편적인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분들보다는 10달러의 가치에 대한 기준점이 차이가 큰 분들이 많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궁극적으로 그 마인드의 차이가 자신의 주머니 속을 늘려가는 것에 있어 도움이 된 분들은 지난 1년간 시아눅에서 생활하면서 별로 보지를 못했나 봅니다. 캄보디아에서 음식의 맛을 기대한다는 것은 기대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는데 식용유의 높은 온도를 유지할 화력이 없는 상황에서 닭튀김을 만들어 팔다 보니 식용유를 듬뿍 머금은 닭튀김은
그냥 7시간 이상 버스를 타야 하는 상황에서의 허기를 달래기 위한 이 노선에서의 요깃거리로는 최선의 선택인가 봅니다. 시아누쿠빌에서 프놈펜을 거쳐 프놈펜에서 호치민행 버스를 탈 무렵이면 이미 체력은 방전이 되고 피로가 온몸으로 느껴지는 나이대이다 보니 여행을 계획한다는 것도 참 쉬운 게 아닌가 봅니다. 버스에 누워 나는 무엇을 위해 이루고 사는가 라는 고민을 해봅니다만 특별한 답은 없네요. 그저 그냥 마음대로 마음 가는 대로 떠돌아다녀보는 그런 인생인가 싶은 생각이 들 때면 애써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척 해보는 것이 겨우 저의 세상살이가 아닌가 싶네요. 이 길도 몇 년째 자주 왔다 갔다 하다 보니 부산에서 서울 가는 듯한 익숙함이 몸에 배이기도 하지만 캄보디아의 시골스러움에 지칠 때면 상대적 도시스러움의 베트남으로의 여행을 통해 다시금 캄보디아에서 머물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복원할 수 있는 그런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 호치민으로의 발걸음을 옮기게 되나 봅니다. 프놈펜에서 약 3시간 30분을 달리고 나면 바벳 국경검문소 통과 전 버스 회사의 휴게 식당에 도착을 하게 되며 이 식당에서 약 20분 정도의 식사 시간을 가진 후 국경 출입국장에서 출입국 절차를 밟게 됩니다. 출입국 심사대를 버스에서 내려 통과하고 나면 베트남 쪽에 타고 온 버스가 대기하고 있는데 다시 탑승해서 호치민으로 출발합니다. 버스는 호치민의 안성터미널, 공항 근처, 일군 종점 등의 호치민 곳곳의 간이 정류소에 승객을 내려줍니다. 자신의 목적지에 가까운 지역에서 버스 안내원에게 내려달라고 미리 말하면 원하는 간이 정류소에서 내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주어진 환경에서의 반복되는 생활에서 오는 무료함을 느끼며 살아가지 않을까 싶네요. 그 지겨움과 반복되는 일상의 피로감에서 벗어나고자 선택하는 것이 배낭 하나 들고 타지로의 발걸음을 옮겨보며 그리고 이 여행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찾곤 한다지만 실상 여행이 주는 그 무엇은 실망감과 피로감, 그저 설레임과 기대감 가득한 자체로 만족하는 게 많은 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여행이라는 것이 아닐까 싶으면서 그 이상을 찾게 된다는 것은 특별한 이들에게 따르는 특별한 행운이 아닐까 싶네요. 캄보디아의 투박함에 지쳐갈 때면 이제는 한 번씩 찾게 되는 호치민. 베트남 고위 공직자들의 동정 보도를 보면 한국을 롤 모델로 한국의 법과 규제 등을 열심히 또 따라오고 있는 듯 느껴지는 베트남. 한편으로는 씁쓸한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그렇게 사회가 발전해 가나 봅니다. 덕분에 도시스러움과 사람들의 서비스 마인드도 상승해 가는 듯한 느낌에 동남아에선 그래도 호치민이 개인적으로는 매력이 있는 도시로 느껴지나 봅니다. 온통 중국 한자와 라멘 부셔놓은 듯한 khmer 글자로만 이루어져 있는 캄보디아에서 못하는 영어지만 알파벳이라도 적혀 있기에 그나마 지나고 있는 곳의 지명과 주소라도 알 수 있게 되어 있는 호치민. 그런 점들이 한때 동남아 최고의 관광지로 떠올랐었던 부분적 이유가 아니었나 싶으면서 프놈펜에서 호치민으로 오는 국경버스에서의 잡생각을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프놈펜
What time? The next one we have 3:30 because 11:30 and 1:30 we are full already. 아, 3:30 p.m. 토요일이네 나오니까 버스가 만석이네 만석. 지금 11시인데 오후 3시 반 것밖에 자리가 프놈펜 What time? All full. 아. 뜨거라. 오늘은 주말이 돼가지고 현장에서 티켓 예매가 안 되네. 다 만석이 되네. 국경 버스가 오늘 출발하는 거는 이제 자리가 없어가지고 택시를 타고 국경까지 가볼까 하니까 요금이 한 10만 원 정도가 나오네. 그래서 바쁜 것도 없고 해서 오늘은 고생이 좀 되더라도 시내버스를 타고 한번 가볼까 합니다. 목바이까지 가는 시내버스는 하루에 몇 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요금은 약 예전에 알아보니까 한 5만 동 정도 하던데, 일단 저기 있는 65분 버스를 타고 안성버스 터미널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기 가서 다시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금은 6,000동인데 65분 버스가 여기 들어오면은 타고 가볼까 합니다. 이 4번 버스도 노선에 포함은 되던데 중간에 안성터미널 가려면 갈아타야 되는 것 같아가지고, 아, 버스 깨끗하게 좋네.